예, 그 말씀드린다면 역시 그 데이터, 미래는 이제 데이터가 지배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로봇이나 AI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렇지만 이 데이터 시대를 끌어가는 나라와 아직 쫓아가는 나라 등 좀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가 데이터도 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6%, 한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네. 따라서 미국이 그 분야에서 제일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이제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밭에다가 뿌렸을 때 이게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생태계인데 그 생태계가 굉장히 우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어떻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령 해서 우버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 공유 경제잖아요. 뜻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갖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 기존의 택시 회사들이라는 기존의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제도와 지금 기존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과연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 비즈니스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결국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택시를 타는 사람이 아니고 택시 회사를, 택시 업계를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왜 존재하느냐. 이제 대법원에서 최고의 지성이 잘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희생이 있더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택시 운전사도 그게 맞춰서 다시 변화를 해야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사실은 불합리한 거니까. 그게 이제 그 단기간은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좀 롱텀으로 보면 그만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는 미국이고 미국의 경우는 아예 시장 중심으로 가서 혁신이 빨리 일어나고 빅데이터 시대를 열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시장 중심으로 가지도 못하고 많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처럼 뭐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걸 정리해 줄 수도 없고 우리나라가 좀 답답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지식 국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이제 산업 뭐 재래식 산업 그다음에 어떤 뭐 독재 시대도 거치고 옛날에 뭐 자유당 시대도 거쳤지만 지금은 계속 발전해 와가지고 우리가 지식 중심의 국가가 만약 돼야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여론이나 뭐 언론에서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법원에서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법원은 교육도 제일 잘 받으신 분들이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 어떤 스터디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한쪽의 어떤 이익이나 뭐 어떤 시스템의 전체적으로 어떤 미치는 임팩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가는데 우리도 뭐 법원을 포함해서 좀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맞습니다. 적극도 좀 더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